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엄마가 제게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민영아,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결혼 2달 남겨놓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너무나 갑작스런 말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니깐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결혼을 반대하는 집안이랑 결혼을 하려고 그래. 거기다 니들 궁합도 엄청 안 좋다며. 엄마 설마 한수 씨 어머니 만난 거야? 제 입에서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엄마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며 엄마가 우겨대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진짜 안 만났어.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겠니? 근데 궁합 얘기는 어떻게 한 건데? 그 얘기는 한수진의 가족들이랑 나만 알고 있는 건데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고. 우리 모두 쉬쉬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나운 눈빛으로 엄마를 몰아붙이자 자포자기한 모양으로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니들 궁합이 그렇게나 안 좋다며. 근데 어쩜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는 거니? 내가 네 예비 시어머니 얘기 듣고 경기할 뻔했잖니. 거봐, 한수씨 어머니 만난 거잖아. 네가 지금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잖아. 니들 둘이 결혼하면 네가 비명 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왜 굳이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야. 비명 행사라는 단어를 말할 때 엄마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질려 있었는데요. 엄마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비명 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엄마가 너무나 겁에 질려있는 모습이었기에 급기야는 제가 엄마를 달래야만 했어요. 엄마, 그니까 내가 한수씨 어머니 따로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한수씨 말로는 그거 다 거짓말이래. 그냥 우리 결혼 반대하려고 한수씨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는 거래. 전에도 한수씨가 사귀던 여자랑 헤어지게 하려고 똑같이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니 대체 엄마가 돼서 왜 아들 결혼을 막으려고 그 난리라니?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한수씨 가족들도 다들 답답해 하더라고. 한수씨 아버지도 그렇고 누님도 그렇고 한수씨 어머니랑 무진장 다투고 있는 모양이야. 그니까 엄마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럼 한수 전 여친이랑도 헤어진 게 한수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한수씨네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도 아니었대. 근데 한수씨 어머니 빼놓고는 다른 가족들은 다 좋은 분들이라 그거 믿고 결혼 결심한 거야. 아버님이랑 누님이랑은 세상에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좋은 분들이거든.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 자리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 엄마 입장에선 왜 걱정이 안 되겠니?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그렇지 네가 비명 행사를 한다는 말을 듣는데 내내 심장이 마구마구 뛰고 손까지 덜덜 떨리더라니까. 그 순간마저도 엄마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결혼 전 시어머님은 세상의 모든 이유를 다 갖다 붙여서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남편의 전 여친과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던 적이 있었던지라 가족들 모두 시어머님의 행동에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하자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저를 억지로 데리고 그 점쟁이를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물론 점쟁이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제가 단명할 것이라는 말을 했고요. 아마도 처음으로 진지하게 결혼을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남편을 만나서 시어머님과 점집을 다녀왔다는 사실과 함께 도저히 결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통보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간 남편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데요. 그 뒤 남편이 집을 나와버렸고 회사에 휴가까지 낸 채 며칠 동안이나 사라졌었기에 두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정신병원에 보내버리겠다는 말까지 하게 되었고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던 모양으로 더 이상 반대를 하지 않겠다는 시어머님의 다짐을 받고서야 남편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동안 조용하던 시어머님이 이번에는 우리 엄마까지 따로 만나서는 결혼을 시키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말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했다가는 정말로 시어머님을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릴 기세였기에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역시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우선 찜찜한 기분 속에서 결혼식은 잘 끝이 났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뒤 시어머님은 완전히 포기한 모양으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 놀러온 시누이가 말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올케, 요즘 엄마가 뭐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 혹시나 우리 몰래 올케 괴롭히고 그러는 거 아니냔 말이야.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그러셨는데 같은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셔서 오히려 눈치가 보일 정도예요. 엄마가 잘해준다고? 혹시 올케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야?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저만 데리고 가서 진맥까지 짓고는 한약 지어주셨는걸요? 제 입에서 한약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시누이가 들고 있던 치킨을 떨어뜨렸어요. 형님, 왜 그러세요? 아니, 혹시 한약에, 그러니까 그 뭐냐, 안 좋은 것이, 그니까, 시누이도 겁이 났던 모양으로 차마 직설적으로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우리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피식 웃으며 대답을 했어요. 누나, 그렇잖아도 나도 그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야. 근데 한약을 지어준 병원이 유명한 대학 한방병원이었어. 유명 대학 한방병원? 어, 거기 가서 무슨 약재를 썼는지 다 확인해봤어. 근데 그냥 원기 회복하는 그런 보약이라고 하더라고. 그 한의사 말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각을 아주 끔찍하게 한다고 하면서 혹시나 안 좋은 것이 있는지 몇 번이나 확인해봤다고 하더라고. 이런 시어머니는 처음이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대. 엄마가 진짜로 그랬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한의사한테 무조건 원기 회복하는 그런 걸로 지어달라고 했더나 봐. 아니 올케가 어디 아팠던 것도 아닌데 무슨 원기 회복이야? 시누이가 놀라서 우리 둘을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피식 웃으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나도 그게 좀 신기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챙기고 싶은 모양인가 봐. 그럼 혹시 그때 그 점쟁이가 했다던 그 말 때문에 그런 건가? 그게 사실이었다는 건가? 순간 시누이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요. 남편이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시누이를 나무랐습니다. 누나, 내가 그 얘기는 두 번 다시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했지. 아, 미안. 그치만 엄마 행동이 뭔가 이상해서 그렇지. 이건 그냥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혹시 엄마 치매 그런 거 아니겠지? 치매요? 형님, 어머님 아직 한창이신데 치매라니요. 놀란 제가 시누이에게 대묻고 있었는데요. 내가 들어보니 요즘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치매에 걸린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렇잖아. 결혼 전에는 두 사람 결혼 못하게 하려고 그 난리를 피우더니만 결혼 후에는 갑자기 보약까지 해주고 그러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 보이긴 하잖아. 도대체 엄마가 뭔 생각을 하는지 진짜 모르겠네. 시누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맥주를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대답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는 결혼을 했으니까 어머니께서 신경 써주시는 게 아닐까요? 그날 같이 한의원 갔을 때 어머니께서 나쁜 마음을 갖고 계신 게 아닌 거는 확실해 보였거든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암튼 이제는 제발 별일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우리 엄마 때문에 올케가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많이 미안했어. 아니에요. 그래도 요즘 어머니께서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라며 제가 배시시 웃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긍정적인 제 성격을 유난히도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전 여친에 대해 어렵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요. 내가 당신한테 전 여친 이야기를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그때 그 사람은 대처하는 것 자체가 당신이랑 많이 달랐어. 만약 당신도 그랬다면 나도 당신 놓아줬을 거야. 뭐가 달랐다는 거야? 전 여친이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술로 풀다시피 했거든. 그러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고 말이야. 그렇게 힘들어한 사람을 놓아줘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자기 좀 놓아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고 말이야. 근데 당신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고
그런 게 나한테 많은 힘이 됐어. 아마 당신이랑 헤어졌다면 난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생각도 안 했을 거야. 그래서 당신한테 너무 고맙고 그래. 난 그냥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야. 어머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해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말이야. 근데 그때도 어머님이 궁합이 안 좋다고 헤어지라고 했던 거야? 아니야. 그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헤어지라고 했는데 전 여친이 엄마한테 울고불고 빌고 또 빌고 난리도 아니었어. 빌긴 왜 빌어? 그냥 뭐 결혼하게 해달라고 빌었던 게 아니었을까? 근데도 어머님이 헤어지라고 하셨다고? 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냉정한 사람인 줄 진짜 처음 알았잖아. 완전 찬바람이 쌩쌩 불어서는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러댔는데 진짜 완전 멘붕이 오더라고. 근데 나한테는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나도 그게 좀 신기하긴 했어. 당신한테는 오히려 모든 게 끌려다니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야 하나? 내가 보기엔 당신 귀에 그냥 눌린 게 아닌가 싶어.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피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평화로운 시간이 한동안 계속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평화를 깨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옆집 할머니도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오는 모양으로 저를 보자마자 조용히 물었어요. 세댁, 혹시 요즘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네? 무슨 일이라니요? 아무 일도 없는데요? 제가 놀란 토끼눈이 된 채 옆집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할머니가 두 번째 손가락을 치켜들더니 살며시 문 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할머니의 두 번째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겼고 곧 기가 막힌 광경에 너무나 놀라 입을 틀어막다가는 외쳤습니다. 아니 저게 뭐예요? 그럼 새댁도 몰랐다는 말이구만. 저게 어제 저녁부터인가? 저기 딱 붙어있지 뭐야. 그래서 우리 영감이랑 나는 액을 막아주는 그런 부적인가 해서 물어본 거야. 우리는 성당을 다니다 보니 부적 저런 거 보면 조금 소름이 끼치고 그래서 말이야. 저희도 부적 그런 거 안 믿거든요. 근데 누가 붙여놨을까요? 저는 부적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렇구만. 내내 없다가 난데없이 저렇게 붙어있으니 우리도 좀 이상하긴 했어. 근데 누가 몰래 붙여놓고 간 거라면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 부적이라고 해서 다 좋은 부적만 있는 건 아닐 거거든. 참 그러고 보니 어제 새댁 시어머니가 집에 다녀간 것 같던데 시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던지. 누가 반찬을 바리바리 들고 왔길래 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새댁 시어머니라고 하는 것 같더구만. 혹시나 시어머니가 붙여놓은 건지도 모르니 한번 물어봐. 내가 보기엔 새댁 시어머니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던데 혹시 뭐가 걱정돼서 붙여놓은 것인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문에 붙여져 있던 부적 사진을 찍어서는 시어머님께 문자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펄쩍펄쩍 뛰면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오히려 다음날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까지 해서는 부적을 당장 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너 퇴근하고 나면 그 부적 당장 떼라. 내가 보살님한테 가서 사진 보여주면서 물어봤는데 그 부적이 아주 안 좋은 부적이라고 하더구나.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의심해서 그러는 건 아닌데요. 진짜로 어머님이 붙인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내가 미쳤니? 아들 며느리 사는 집에 그따위 부적이나 붙이고 있고. 그렇죠. 그럴 리가 없겠죠. 당연하지. 내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니고서야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아니다. 내가 직접 가서 부적을 떼던지 해야겠구나. 우선 전화 끊어봐라. 시어머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님이 문에 붙어있던 부적을 떼서는 불에 태우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왔기에 시어머님은 아닌 것 같다며 남편과 문자를 주고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퇴근을 하다가 또다시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상에나 그 똑같은 자리에 또다시 부적이 붙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손까지 벌벌 떨며 서 있었고, 인기척에 밖으로 나온 할머니가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제 보니 새댁 시어머니가 부적을 떼고 고무장갑까지 끼고는 문까지 닦고 있는 걸 내가 분명히 봤거든. 근데 마트에 다녀오다 보니 그게 또 붙어있지 뭐야.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저기 죄송한데 우리 시어머니께서 부적 떼는 모습 분명히 보신 거죠? 보다마다 누가 이따위 짓을 했는지 걸리면 가만 안 둘 거라고 막 화까지 내면서 부적을 떼고 있어서 내가 나와서 보기까지 했다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한 양반이 또다시 부적을 붙였을 리가 없잖아. 옆집 할머니께서 알 수 없는 말만을 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부적을 떼기 무섭게 누군가 부적을 다시 붙이곤 했거든요. 우리 집이 1층에 있었기에 관리실에 가서 CCTV를 확인하기도 했지만 옷을 워낙 두껍게 입고 있기도 했고 마스크에 모자까지 깊게 눌러 쓰고 있어서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CCTV를 확인하던 남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다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기,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이 엄마가 입던 점퍼랑 비슷해 보여. 뭐? 어머님 거랑? 그럼 설마 어머니께서 그러셨다는 거야?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내가 내일 본가에 가서 그 점퍼가 집에 있는지 확인해 볼게. 근데 아무래도 엄마가 그런 것 같아. 당신한테는 정말 너무 미안해. 아니야. 아직 확실한 거 아니니까 우선 확실하게 확인부터 해보자. 라며 제가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다음날 남편을 따라 본가로 갔고 우리를 보자마자 시어머님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혹시 그 부적 오늘도 붙어 있었니? 오늘도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엄마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잘 알다니. 시어머님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묻고 있었지만 대꾸도 하지 않고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장롱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기겁을 한 채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 장롱을 왜 뒤지고 난리야. 여기 있네. 봐봐. 그동안 엄마가 부적 붙인 거지? 뭐? 부적을 내가 붙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모르는 척이야. 엄마가 이 점퍼 입고 와서 부적 붙였잖아. 우리가 CCTV 확인해봤더니 이 색깔 점퍼 입고 붙이는 게 딱 보였구만. 뭐? 그럼 네 말은 내가 니들 집 현관문에다가 저주 부적이라도 붙였다 그 말인 거야? 이제야 실토하는구만. 엄마 대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야? 글쎄 나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야. 어떤 엄마가 자식이 살고 있는 문에다가 그따위 부적을 붙여놓겠어. 니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니? 정말 억울했던 모양으로 시어머님이 얼굴까지 감싸고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기에 제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옷 색깔이 비슷하긴 한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그니까 제발 진정 좀 해. 엄마 진짜 아니라는 거야? 맹세할 수 있어? 진짜 아니라니까. 뭘 걸고 맹세할까? 내 전부를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시어머님이 너무나 완강하게 나오고 있었기에 오히려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것만 같아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어요. 결국 우리는 시어머님께 사과를 드린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뒤 며칠 동안은 부적이 붙어있지 않았기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 채 지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그날은 옷장 안에서 옷을 찾기 위해 제가 옷장을 뒤지고 있었는데요. 안쪽 구석에 처음 보는 작은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워낙 작은 상자였기에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보자마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상자를 열어봤는데요. 그 안에 또다시 부적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쯤 부적만 보면 심장이 마구마구 뛰었기에 부적을 보자마자 제가 비명을 질러댔고 곧이어 남편이 뛰어들어와서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부적을 보며 물었어요. 뭐야, 또 부적이야? 이건 어디서 난 거야?
옷 좀 찾으려고 구석구석 뒤지고 있었는데 이 상자가 들어있었어. 이젠 부적만 봐도 손이 덜덜 떨릴 정도야.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 엄마가 분명하다고. 남편이 부적을 마구마구 구겨대더니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했어요. 엄마, 우리 집 옷장에서 또 부적이 발견됐는데 설마 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할 거야? 그 부적이 며느리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부적이야. 그니까 잘 넣어둬. 엄마, 우리가 부적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줄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실대로 말해봐. 현관문에 붙어있던 부적도 엄마가 그런 거지. 아니라니까. 그건 내가 한 게 절대 아니야. 시어머님이 버럭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날 시어머님은 같은 말만을 반복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집 옷장 안에 있던 부적은 제 기운을 북돋아주는 부적이 확실했지만 문 밖에 붙어있던 부적은 당신이 붙여놓은 게 아니라는 말만을 계속해서 반복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시어머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느 누가 시어머님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갔을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대서 받았더니 옆집 할머니였어요. 뒤숭숭한 일들이 많다 보니 옆집 할머니와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할머니께서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세댁, 우리 영감이랑 내가 그 범인을 잡았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범인을 잡다니요. 우리도 그 부적 때문에 영 찜찜해서 마음이 어찌나 불편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영감이랑 내가 비상대기조를 해서 범인이 자주 출근했던 시간에 인터폰을 통해 내내 밖을 내다보고 있었거든. 아니 힘드셨을 텐데 뭐하러 그러셨어요. 그렇잖아도 우리도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어머님이 범인인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근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옆집 할머니께서 기가 막힌 말을 꺼내셨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시댁 시어머니라니. 우리가 교대로 인터폰으로 밖으로 확인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새댁네 집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길래 우리 영감이 막대걸레까지 들고 튀어나갔더니 역시나 부적을 붙이고 있지 뭐야. 근데 이 여자가 우리 영감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토끼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영감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여자 뒤를 쫓아갔는데 라며 옆집 할머니께서 자세히 말을 해줬는데요. 젊은 여자가 부적을 붙이고 있는 모습에 할아버지께서 도둑이야!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한 손에는 막대걸레까지 들고는 그 여자 뒤를 쫓았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황했던 나머지 냅다 도망을 가다가는 여자가 도중에 철퍼덕하고 넘어졌다고 하네요. 그런 여자를 경비 아저씨와 할아버지가 잡았고 말이죠. 잡히자마자 여자가 싹싹 빌어대더랍니다.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제발 경찰에 신고나 하지 말아주세요. 당신 대체 왜 남의 집 문에다가 부적을 붙인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다들 얼마나 심란했는 줄 알기나 해. 경찰서 가기 싫으면 우선 이름하고 전화번호 대. 우리도 알고는 있어야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 여자에게 다그치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쭈뼛쭈뼛 신분증을 보여주더랍니다. 그렇게 여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확인한 뒤 우선은 돌려보냈다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하자니 피해 당사자가 아니기도 했고 부적을 붙였다고 신고를 하기가 조금 애매했던 모양으로 우선 우리한테 연락을 한 것 같았어요. 한참을 설명하던 할머니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새댁 말이야? 김은이라고 알아? 새댁이 아는 사람인 거야? 김은이요? 아니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래? 암튼 그 여자 이름이 김은이라고 하니까 한번 잘 알아봐. 우리가 그 여자한테 받은 전화번호도 남겨놓을게. 라며 할머니가 제게 김은이라는 여자 인적사항과 함께 전화번호를 남겨줬어요. 여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제가 급히 남편에게 아는 사람인지 문자를 남겼는데요. 문자를 확인한 남편이 제게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김은이가 확실하대?
옆집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래. 근데 당신이 아는 사람이야? 제가 묻고 있었지만 남편이 긴 한숨만 내쉬고 있을 뿐이었어요. 답답한 마음이 들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아는 사람이야? 귀문이가 확실하다면 내 전 여친이야. 뭐? 그때 어머님 반대로 헤어졌다던 그 여자 말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근데 그 여자가 왜 우리 집 문에다가 부적을 붙여놔? 그럼 설마 어머님 때문에 헤어져서 앙심을 품고 그랬다는 건가? 저기, 내가 그 여자랑 통화 좀 해봐도 될까? 당연히 해봐야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잘 생각해봐. 난 오늘 퇴근하고 어머님께 찾아가 봐야겠다. 어머님께 죄송해서 어쩌냐? 제가 남편에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제 말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님께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하나 그 생각뿐이었기에 남편과 전화를 끊고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어머님, 그동안 저희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그 범인이 잡혔어요. 뭐? 범인이 잡혔어? 대체 그 범인이 누구냐? 누가 그따위 짓을 한 거야? 저기 그게 김원이라는 사람이라고 어머님도 아는 사람이죠? 뭐? 김원이? 라는 외침과 함께 시어머님이 휴대폰을 놓친 것인지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예, 너 오늘 몇 시에 끝나니? 이따가 나 좀 만나자. 그렇게 퇴근 후 시어머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는 잠시 후 한 커피숍으로 들어갔는데요. 시어머님이 안절부절 못한 모습으로 앉아 계셨어요. 어머님, 그이가 잘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걱정을 안 하게 생겼니? 그래서 김은희 걔를 만나러 갈 생각이라니? 잘은 모르겠지만 통화는 해본다고 했어요. 그따위 인간을 뭐하러 만난다고 그래? 절대 못 만나게 해야 한다. 어머님,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때 그 여자 왜 반대하신 거예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질문을 했고 시어머님이 제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 사실은 내가 반대하고 싶어서 반대한 게 아니다. 네? 그이랑 형님 말로는 어머님께서 결사 반대하셨다고 하던데요? 그게 반대를 한 게 맞긴 한데 그 이유가 있어. 사실은 그 김은희한테 우리 아들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다. 네? 남자요? 어느 날 우연히 마주쳤는데 둘이서 팔짱까지 끼고 민망하게 어디서 나오더구나. 그래서 내가 추궁을 해봤더니 둘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귀던 사이였단다. 아니 그럼 둘이 결혼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 남편까지? 그 이유가 아주 기가 막혀. 내가 노발대발하니까 나중에 나한테 사실대로 실토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경제력도 있고 가진 게 많아서 그랬다는구나. 그런데 왜 저희한테 사실대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너도 나중에 엄마가 돼봐.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여자한테 다른 남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많이 예민하잖니? 그래서 그 사실만은 숨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궁합 얘기까지 하면서 반대를 하신 거예요? 사실 둘이 결혼 전에 궁합을 봤었는데 보살님이 하는 말이 여자가 끼가 엄청 많다고 했었다. 그 말이 맞을 줄 누가 알았겠니? 그치만 궁합만으로 반대할 생각은 없었다. 그 모든 잘못은 걔가 한 거야. 생각해봐라. 다른 남자가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어떻게 시키겠니?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제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그 순간 한 가지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혹시 저를 반대한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그거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니. 니들 결혼하면 너한테 안 좋다고 했다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궁합 그런 거 그냥 재미로 보고 말았는데 그 보살님이 하는 말이 딱 들어맞은 뒤로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됐다. 이게 다 김은희 그것 때문이야. 내가 그때 받은 충격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 시어머님이 앞에 있던 음료수를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보살이 진짜로 제가 비명 행사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니까. 너도 생각해봐라. 그때 김은희 일도 딱 맞췄던 그 보살님이 니들 둘이 결혼하면 우리 아들이 네 길을 다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 소리 듣는 내 마음이 어떻겠니?
그럼 저희 집 옷장 안에 있던 부적도 그래서 넣어두셨던 거예요? 그래. 그 부적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너한테 기운을 북돋아 준다고 하길래 내가 엄청 비싼 돈 주고 그 부적 쓴 거야. 근데 그걸 냅다 버려서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시어머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시 음료수를 들이키고 있었는데요. 그제서야 모든 사실들이 밝혀졌기에 황당하기도 하고 맥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 바로 한약을 해주신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놨고 말을 듣던 남편이 많이 놀란 듯 해 보였습니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만 원망했던 거네.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 근데 어머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 역시나 자식을 생각하는 엄마 마음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네. 근데 김은이랑 통화는 해본 거야? 김은이 그 여자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야. 시종일관 우리 엄마한테 앙심 품고 그랬다고 했거든. 어머님이 김은이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 당신한테 절대 남자 있다는 거 말하지 말아달라고. 한마디로 그걸 빌미로 어머님이랑 당신 협박한 거나 마찬가지야. 제 말에 남편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김은희 어머니란 사람과 통화를 해서는 모든 사실을 다 말을 했습니다. 김은희 어머니가 놀란 채 몇 번이나 사과를 했다고 하네요. 저기 정말 미안하네. 우리 은희가 자네랑 헤어지고 난 뒤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네. 사실 그 만나던 남자가 자네랑 헤어진 거 알고 돈 나올 구석이 없는 것 같아 보였던지 돈까지 싹 다 가지고 날랐거든. 그 바람에 우울증까지 걸려서 한동안 치료받고 난리도 아니었네. 근데 자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더니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잘 치료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는 줄은 진짜 몰랐네. 앞으로는 우리가 절대 못 가게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나? 지금 우리 은희가 정신이 온전치가 않거든. 이라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더랍니다. 그 뒤 김은희가 사실대로 실토를 했다는데요. 우리 시댁 위치를 알고 있었던지라 시댁 근처에 숨어 있다가는 우리 시어머님을 미행해서 우리 집 위치까지 알아냈다고 하네요. 그런데 김은희가 얼마나 치밀했느냐 하면 말이죠. 우리 시어머님과 비슷한 옷까지 사서 입고는 그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 소름이 끼칠 정도였답니다. 결국 김은희 가족들이 김은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서웠던 나머지 우리는 다시 이사까지 했고요. 이사를 하면서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고 왔는데요. 그새 정이 많이 들었던 것인지 두 분 다 너무나 서운해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과의 모든 오해를 풀 수가 있었답니다. 시어머님도 엄연한 피해자였던 것이 김은희로 인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라 감히 그 충격을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했으니까요. 그 뒤 우리는 다른 유명한 사주 전문가를 찾아가서 다시 궁합을 봤는데요. 우리 부부가 아주 천생연분으로 잘 살 거라는 분도 있었고 궁합을 봐주는 사람마다 조금씩 말이 달랐습니다. 그제서야 안심이 된다는 듯이 시어머님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내가 그 김은희 때문에 정신이 반쯤 나가서 무당 말을 너무 많이 믿었던 것 같구나. 어쩜 가는 곳마다 궁합이 다 다를 수가 있어. 그래도 가는 곳마다 제가 비명 행사한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심장이 뛰었는지 니들은 모를 거야. 그래서 정 같은 거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진작에 몇 군데 더 다녀볼 것을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잠이 안 와. 그제서야 시어머님이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엄마와 딸처럼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시부모님 보약을 지어드리려 다녀왔었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